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작이 되는 일은 작년 초여름쯤 졸업한 대학교에서 후배들과의 대화 형식의 작은 강연이었다. 나는 대형 설계사무소 2년차 사원으로서 갓 졸업한 선배가 설계사 중 대형 사무소에 취업하기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왔다. 사실 이 강연은 나에게 의미가 더 큰 시간이었다. 건축 설계를 전공했으니 설계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너무 당연했던 나에게 같은 전공으로 졸업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선배들의 이야기는 너무 신기했다. 오래 일하지는 않았지만 이때쯤 나는 공부할 때와는 조금 다른 환경을 느끼며 건축 설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아쉬움을 느끼는 중이었다. 내가 느꼈던 설계를 업으로 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로는 건축 설계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내가 바라던 것보다 너무 작다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는 명예나 돈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입사 동기들과 MT를 갔었다. 설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설계하는 사람이 3명만 모이면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하다가도 설계 얘기로 넘어가는데, 좋아하는 건축가, 건축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업계 이야기로 넘어가고 결국은 조금 비관적인 대화로 이어질 때가 많다.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인데 설계는 건축가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한다는 얘기가 있다. 학생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잘 안 와닿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준 사람이나 회사가 계획과 디자인을 하고 우리는 그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현상설계 공모에 당선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건축주가 원하면 계획을 처음부터 거의 다시 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한 디자인을 특화 설계를 한다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다른 디자인 업체가 해온 디자인으로 껍데기만 교체해버리는 일도 있었다. 실무를 하며 처음 느껴보는 이런 허탈감은 나를 포함해 모두가 큰 편이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 건축 설계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별로 없었다.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준다고 해서 대형 설계사무소에 왔지만 내 연봉은 사실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간 친구들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건축 설계의 산업구조상 정해진 규모에 따른 설계비를 용역비 형식으로 받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더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벌 수는 없는 구조다. 물론 열심히 한 우수한 계획은 다음 프로젝트 수주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멋지고 좋은 공간을 만든다는 사명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구조상 설계를 하는 것만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그 일을 기획하고 실행한 회사나 사람들이 알려지는 편이고, 설계를 맡아서 한 설계사는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나 대형 복합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설계한 설계사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아파트에 붙은 브랜드 이름,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이나 회사가 기사에 날 뿐이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서 가장 멋지고 비싼 아파트 중 하나인 성수동 아크로폴레를 누가 설계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면 차라리 주택이나 소형 건물들을 예쁘고 창의적으로 지어서 잡지에서 인터뷰도 하고 설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회사가 일하면서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입사 동기들과 업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답답한 점들도 털어놓고 술 한잔 하면서 날려버리긴 했지만, 그냥 문득 나랑 같은 전공을 하고 다른 경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다른 선배들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다. 뭘 할지 명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뭔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